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핫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태양광,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분할 재상장을 했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그동안 한 달 동안 쉬어갔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네, 일단 지난 금요일 이제 인적 분할로 인한 재상장이 지난 금요일 날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초가가 지난 2월 말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거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약 20% 이상 상승한 시점에서 시가가 형성됐고 네. 그 후로 지금 일단은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 마감으로 종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53,7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또 이번에 사실 주말 사이에 IRA 법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세부 법안에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쪽에 대한 부분이 좀 확정안이었기 때문에 왜 풍력과 재생, 신재생 쪽은 빠졌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신재생 쪽, 태양광과 풍력 쪽은 기존 법안대로 거의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IRA에 대한 수혜는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또 유럽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기존의 목표치 대비해서 더 상향시키고요. 기존보다 목표치 2배가량 더 높인다라고 하기 때문에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신재생 전반적으로 또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화솔루션 개별적인 이슈로 봤을 때도 IRA에 대한 현지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현지 생산의 세액 공제를 통해서 앞으로 바로 당기순이익에 반영이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 미국 내 캐파는 작년 기준으로 1.7기가와트시였는데 2025년은 8.4기가와트시로 약 한 5배 가까운 캐파를 증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약간 좀 첨언을 좀 하자면 이 부분은 태양광 쪽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인 그 엠프렐라의 한 10% 가까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신소재 쪽에 대한 투자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솔루션 지금도 매수 관점에서 괜찮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앞으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도 변동성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변동성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고요. 그리고 재상장 전에 2월에 거래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좀 종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무리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 자동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현대차 그룹인데 사실 자동차주가 실적이 나와주는 몇 안 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 사실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이었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대차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더 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를 봐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현대인지차, 기아가 미국 3월달 자동차 판매 현황 아마 오늘 공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와 해외 합쳐서 공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주말간 나왔던 뉴스는 미국 쪽에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미국 판매 범위는 3월 한 달간 작년 동월 대비 27% 증가한 75,404대를 판매했다고 했고요. 5개월째 월간 단위로 판매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누적 판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 늘어난 184,449대를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올렸고요. 8개월간 연속으로 미국 시장에서 월간 판매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소비 둔화 이런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제품 경쟁력, 그다음에 브랜드 인지도 개선으로 인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차량 판매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최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간의 뉴스로는 삼성전자를 제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만큼 그만큼 지금 실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대차 1분기 실적 전망치 지금 시장 추정치는 매출액은 대략 34조 6,600억
영업이익은 2조 5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전망이 매출액은 대략 한 21조 6천억, 영업이익은 2조 원. 양사 모두 상당히 좋은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지금 모든 걸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 추세는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대차를 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낙수 효과입니다. 아마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 현대차 그룹이 실적이 안 좋을 때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실적 발표를 못 했는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차량 판매가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도 보니까 자신 있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볼 때는 자동차 업종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화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요즘에 주가가 너무 잘 왔는데 부품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대표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화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화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공시도 나왔지만 2차전지 사업적으로 간다는 이슈가 좀 주가에는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화신 못지않게 지금 가야 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만돈의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대형주 단에서 기업들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동화화성이나 세종공업 이런 기업들도 잘 보시면 중소기업인데도 상당히 실적이 우량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꾸준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핫 종목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철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지난 금요일에 15%가 급등을 했었죠, 장중에. 그러다가 8%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역시 52주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철강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리튬과 관련된 종목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지난 금요일 사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10% 이상 상승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IRA 세부 규칙에 따른 앞으로 또 이제 미국 내에서 IRA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확정분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 같은 경우에 아직은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그 광물 조달국으로 확정이 되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핵심 광물 인정 국가로 추가적으로 또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부분에서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업계에서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 이제 퓨처엠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는데요. 포스코 계열사 내에서의 그리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업체까지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리튬이라든지 니켈 관련된 원재료단에서의 수급이 가장 좀 포스코 주가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포스코의 원래 주력인 철강 쪽에 대한 부분도 그리 업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중국의 이제 철강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1월에 일단 철강 업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본격적으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철강업에 대한 업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사실 포스코홀딩스의 앞으로의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IRA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2차 전지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리사이클링 쪽에서 그리고 2025년 이후로는 그리고 리튬이나 니켈 관련된 원재료단에서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포스코케미칼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요즘에는 다 좋더라고요. 작은 그룹주 같은 경우에 약간 순환매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탑이군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인가요? 사실 포스코홀딩스보다 주가의 탄력도 면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중소형 업체들이 네.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 탑핑은 포스코케미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결국은 포스코케미칼을 위해서 이제 주변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네. 포스코케미칼 상대적으로 지금 양극재 업체 쪽에서 최근에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좀 주가 급등한 상태에서 오히려 좀 저평가된 종목으로 뭐 LNF라든지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건설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해서 풍산을 준비를 하셨네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3월에는 고점에서 쉬어가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4월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주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풍산은 뭐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실적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반드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그 구리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증권가 중심으로 구리 가격이 톤당 1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런던 금속 거래소 시세에 따르면은 현재 구리 가격은 톤당 8,935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12,000달러니까 상당 부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는 거고, 작년에 지금 구리 가격이 비쌌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쟁으로 인해서 톤당 10,000달러 넘었었는데 그 이후로 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하향 추세를 타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수요 회복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전 세계 구리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중국 쪽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리가 최근에는 전기차의 필수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또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로 장기적으로 구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전반적으로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에도 구리가 필수 산업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망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도 신동 사업 쪽, 그러니까 구리 쪽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가격과 연동돼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은 대략 4조 3천억, 영업이익은 2,6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향후에는 실적 어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풍산을 지금 저는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앞서서도 우리가 살펴본 포스코 홀딩스도 철강주로서의 매력도 상당히 부각됐었죠. 풍산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 중국발 모멘텀이라든지 거기에다가 방산으로서의 또 매력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알아보죠. 네, 다섯 번째는 역시나 중국 관련된 모멘텀, 이번에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파라다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도 실적이 좀 좋아질까요? 중국인들이 좀 요즘에 오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의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 관광객이라고 할 수 그럼요. 있는데요. 이제 파라다이스 역시도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월에 일단은 방한 외국인 수가 48만 명인데요. 그게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는 370%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년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월간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월간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3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3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일단 2월 같은 경우에 13,000명 정도 입도를 했는데요. 지금 3월에는 38,000명 정도 입도를 했다라고 하니 거의 뭐 2배, 3배, 2.5배 정도 가까운 네. 수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단 이제 제주도뿐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파라다이스 역시도 앞으로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대략 한 210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0억 정도 추정을 하는 부분은 일단 지난 4분기보다 약 한 15%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실적이 이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직전보다도 오히려 올해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주가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1, 2월에 약간 조정을 좀 받았고요. 한 3월 중순부터 다시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 뭐 카지노라든지 전반적으로 여행 관련된 섹터들은 좀 접근해 보기에 좀 용이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파라다이스뿐 아니고 카지노 전반적으로 뭐
업황 자체가 좋은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카지노에 대한 비중이 한 35% 정도 매출액을 네. 차지하고 복합 리조트에 대한 부분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카지노뿐 아니고요. 복합 리조트 쪽에 대한 부분도 매출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다소 안정적인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라다이스를 필두로 해서 또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 요즘 저점을 찍고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유망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같은 맥락에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면세점이죠.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네, 호텔 신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호텔 신라 요즘에 파라다이스와 약간 비슷한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올라오고 있고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순매수가 꾸준하게 요즘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호텔 신라는 어떻습니까? 네, 뭐 호텔 신라도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면세점 사업자 중에서 일단 호텔 신라가 전 탑픽이다라고 늘 보고 있기 때문에 호텔 신라를 기준점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주로 시장에서 꼽히고 있고요. 앞서 염영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데이터들이 모든 걸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3월 11일부로 해서 중국인 입국자 규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들어올 수 있는 시기들은 이제 4월 달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연간으로도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1분기가 이제 가장 바닥이 되면서 2, 3, 4분기 서서히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호텔 신라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연간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대략 한 2천억 정도 예상되는데 전년 대비 대략 한 70% 이상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증가폭보다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폭이 더 크다. 그런 점들은 그동안 고정비 부담, 뭐 임차비나 인건비 이런 부담이 있었는데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일단은 마진이 확실히 더 늘어나는 것들이 올해 보여질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호텔 신라를 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